4단계는 누가 봐도 알 정도로. 안녕하십니까. 강남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부원장 문성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남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이준영 부장입니다.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?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이나 활동, 대부분 이제 뭐 활동만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불량한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퇴행성 관절염에 혹시 단계가 좀 있을까요?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 촬영인데, 방사선 사진으로 KL 그레이드, 그래서 그레이드를 4단계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1단계는 통증은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뭐 크게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을 때 이제 1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면서 골국이 이제 생길랑 말랑한 상태를 2단계로 볼 수 있겠고, 3단계부터는 이제 확연히 이제 관절 간격이 이제 좁아져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, 그러면서 골국은 많이 생성이 돼 있고, 4단계는 누가 봐도 알 정도로 관절 간격이 이제 뼈하고 뼈끼리 딱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걸 4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척추 같은 경우는 MRI를 꼭 찍어보거든요. 허리에 네. 어떤 그 연골이라든지 신경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MRI가 꼭 필요한데, 관절은 엑스레이만 찍고도 수술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한데요.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방사선 사진으로 이제 단계를 4단계로 나눴는데, 4단계 환자들은 어차피 뼈하고 뼈끼리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 통증이 엄청 심하면 인공관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3단계, 그리고 고령 환자들, 그러면서 이제 약간 60대, 50대 환자들, 그런 분들은 이제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을 하셨을 때 딱 엑스레이만 보고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꼭 MRI 촬영을 해보는데, 이제 MRI 촬영을 해보면 인공관절을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는 연골이 되게 많이 달아 보이는데 얇지만 연골이 꽤 남아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, 그런 경우는 이제 연골 재생술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정밀 검사, MRI가 이제 과잉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정상이 심하다든지 의사가 권유를 하였을 때 검사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퇴행성 관절염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술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릎의 이제 관절염을 단계별로 나누게 되고, 엑스레이 촬영으로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비정형적인 어떤 증상들, 무릎이 갑자기 걸린다든지 너무 물이 자주 찬다든지 증상들, 비정형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는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, 이 MRI 촬영에서 이제 연골의 어떤 상태라든지 연골판, 연골을 보호해주기 위한 이 연골판의 상태라든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는 염증이 생겨 있고, 이 지저분한 연골 조각들,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이제 연골이 닳게 되면 뼈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생기고 활액막염이라는 게 생기는데, 그런 거를 가볍게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세척을 해주고 관절 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변연절제술, 그러니까 관절 세척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,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모든 사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골이 좀 닳아 있고 아까처럼 오다리가 좀 진행되는 분들은 오다리 교정술을 하고 관절 안에 연골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술식을 같이 해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4기이고 통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인공관절로 넘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꼭 4기나 뭐 3기가 됐어도 관절을 다 치환하는 이런 수술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특별히 어떤 치료하는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? 환자분의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4기, 완전히 뼈가 이제 붙어버린 상황인데 환자분이 통증이 별로 없다.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만 시켜줘도 환자분들은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.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을 선택을 해야 되고, 3기도 마찬가지. 환자분이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, 연골 상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환자분이 나이가 이제 좀 젊은 경우, 그럴 때는 우리 줄기세포 재생술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켜 본다든지, 우리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세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, 구획만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구획 치환술만 해가지고 한 부분만 치환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인공관절 수술도 이렇게 하고 나면 옛날에는 한 8년밖에 못 쓰고 10년밖에 못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 30년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뭐 차이가 조금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인공관절은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 논문, 연구들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95%, 98%까지 이제 쓸 수가 있다고 돼 있고 최근 나온 논문들을 보면 30년 이상도 90% 이상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관절염 환자들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억제를 하고 늦추고 최대한 환자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허벅지의 근력 운동. 허벅지의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체중 관리. 환자분의 체중이 많은 연구에서 관절염의 진행과 통증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을 5kg만 줄여도 통증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5kg요? 5kg를 그럼 어떻게 빼죠? 5kg가 이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5kg 빼는 게 상당히 힘드실 텐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. 걷기 운동을 그냥 뭐 일반적인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제 걷는 것은 그렇게 운동이 안 되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걸었을 때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 그러면서 노래는 부르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걸어주시면 좋은 운동이 돼서 다이어트 효과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살 안 빼보실 것 같은데. 네, 살을 안 빼봤어요 사실은. 일단 많은 연구에서 이 정도 걷기 하루에 만보 많게는 5km 그런 속도로 걷게 되면 살은 빠진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한 5kg는 충분히 뺄 수 있지 않을까. 세 번째는 안 좋은 자세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아시아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양반다리, 그다음에 무릎 꿇는 자세, 쪼그려 앉기 이런 것들은 무릎의 압력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연골에 영향을 줘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자세들은 삼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. 딱 2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운동, 근력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동 범위 유지,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칭 통해서 환자분들의 무릎의 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허리가 아플 땐 난 우리 병원 무릎이 아플 때도 난 우리 병원 난 우리와 함께 당신의